안녕하세요. 데이터 베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모델링 및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모델링, ER 다이아그램, 그 다음에 정규화 이렇게 실기하고 필기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고, 오늘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본을 닦는 거죠. 데이터 모델링이 뭔지, 모델링이 뭔지, 데이터 모델링이 뭔지 이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백그라운드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산술, 수학처럼 뭐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답을 맞추기가 참 애매한데, 그래서 문제를 많이 실었거든요.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그 기출문제 보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느 부분을 이렇게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들을 이제 감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 및 설계. 모델링의 이해, 모델링의 정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 축소형의 의미로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일정한 표기법에 의해 표현해 놓은 모형. 모델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모델이죠. 모델링,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은 사람, 사물, 개념 등에 의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똑같은 거죠. 모델링은 이것을 표기법에 의해, 일정한 표기법에 의해 규칙을 가지고 표기하는 것, 표기해 나가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과 모델링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단지 모델은 이미 만들어 놓은 현상을 보는 거고, 표현해 놓은 모형을 보는 거고, 모델링은 뭐 이제 표기법에 의해서, 일정한 표기법에 의해서 표기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 이걸 모델링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델링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은 현실 세계를 추상화, 단순화, 명확하기 위해 일정한 표기법에 의해 표현하는 기법이다. 추상화, 모델. 추상화가 우리가 알기 쉬운 게 뭐냐면, 추상화가는 눈에 잡히지 않는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거, 뭔가 머릿속에 있는데 뭐 뚜렷이 잡히지 않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추상화는 모델이에요. 모델. 실제 그 축소형, 이걸 모델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이제 추상화 시켰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단순화 시켰고, 단순하게, 명확하게, 일정한 표기법에 의해 표현하는 기법. 정보 시스템 구축에서는 모델링을 계획, 분석, 설계할 때 업무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데 이용하고. 자, 이게 나오죠. 모델링. 모델링. 우리가 모델이 뭐예요? ER 다이어그램. 이게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들어간다? 분석 설계할 때. 분석 설계. 자, 우리가 계획, 분석, 설계, 그 다음에 구현하는 거죠. 구현. 그 다음 유지, 보수.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링이 들어가는 것은 분석 설계할 때 들어가는 거죠. ER 다이어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 정규화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분석 설계할 때 들어간다. 아시겠죠? 분석 설계. 이런 게 이제 문제를 잘 나오니까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분석 설계할 때. 그래서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고, 모형화하고, 단순화시키고, 그래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시켜서 이걸 모델로 만들게 하나요? 이게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데이터 모델링. 자, 모델링의 특징은 추상화. 나오죠? 단순화, 명확화. 자, 추상화가 뭐냐면, 추상화는 모형화. 현실 세계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표현을 한다는 의미. 맞죠? 추상화가 감이 잡히지 않는 이런 뜻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일정한 형식으로 맞추어 표현한 것.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표현한 것. 이걸 추상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추상화라는 개념을 정말 우리가 알기에는 참 힘들죠. 이 추상화라는 말이. 다양한 현상을 일정한 양식인 표기법에 의해 표현하는 것. 표기법, ER,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 일정한 표기법에 의해서
표현하는 거. 다양한 현상, 학생, 뭐 이런 현상 있잖아요. 실생활의 현상, 교수, 이런 것들을 이제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다. 복잡한 현실 세계를 약속된 규약에 의해서 제한된 표기법, 언어로 표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같은 말 계속 나오는 거죠. 명확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제거하여 정확하게 현상을 기술한 것. 명확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개체는 이렇게 표시하자. 그 다음에 속성은 이렇게 표시하자. 그 다음에 개체와 개체,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둘의 관계는 이걸로 표시하다. 이렇게 다 규칙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화시킨 거고. 자, 이제 모델링이 두 개가 있는데 정보 모델링이 있고 데이터 모델링이 있어요. 이게 솔직히 뭐 이거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에는 문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보 모델링인지 데이터 모델링인지 낸다는 거죠. 근데 헷갈려요, 진짜 이거.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는 데이터 모델링을 배우는 거니까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이제 그림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고 들으면 이게 진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 현실 세계에 있고 개념이 있어요. 교수, 학생, 그 다음에 성적, 이런 것들의 현실 세계에 우리가 추상화해야 될 것들이 개체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개념적 모델, 이렇게 개념적 모델, 논리적 모델, 이렇게 개념적 모델, 이 개체, 이게 뭐 학생과 성적 간의 관계를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 모델 작업하는 거, 이 현실 세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 모델링은 이렇게 정보 모델링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델로 만드는 게 데이터 모델링이죠. 그러니까 정보 모델링이 현실 세계를 모델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현실 세계를 모델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정보 모델링이고, 그 다음에 정보 모델링에서 이제 이걸 이제 구체화시킨 거,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표기법에 의해서 표기한 거, 이런 것들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모델링을 시작했다 이러면 정보 모델링이고, 이제 모델링이 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게 정보인지 아니면 데이터인지 이를 구분하는 거죠. 현실 세계에 밀접하면 정보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현실 세계를 개체로 표현했다. 현실 세계를 개체로 표현했다. 이런 말? 이런 건 정보 모델링. 그러니까 개체를 더 세분화해서 그 속성으로 표현했다. 뭐 이런 속성들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했다. 이러면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정보 모델링을 물어보는 건지 데이터 모델링을 물어보는지 이제 감을 잡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DB로 구현하고. 자, 여기 보면 개념적 모델링은 이렇게 개체, 관계, 이렇게 개체, 학생 테이블, 학생의 개체, 성적의 개체, 이 둘의 관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처음에 아이디어를 막 꿈결에 막 아이디어를 생각하잖아요. 맞죠?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 이런 추상화된 이런 생각들, 그게 개념적이고, 이제 이 개념적인 것을 이제 노트에 적는 거죠. 노트에 적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아, 학생하고 성적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에는 어떤 속성들이 필요하다. 학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번이 필요하고 이름이 필요하다. 성적에는 이 두 개 학생과 성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학번이 들어가야 되겠다. 학번이 들어가고, 여기는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번과 학번이 관계를 맺어서 두 개의 개체가 연결되는 거, 학번으로 연결되는 거, 외래키로 연결되는 거,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노트에 적어가면서 여러 사람이 그 토론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속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기본키가 돼야 되고 이 둘의 관계를 할 때는 어떤 걸 기본키로 하고 어떤 걸 후보키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정말 이 속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세세히 따져가는 거 이게 이제 논리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점검한다. 이게 논리적. 좀 더 구체적이죠. 이게 구체적. 이게 추상적. 이렇게 해서 개념적과 논리적을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적일 때는 개체, 이런 큰 놈, 개체,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고, 이제 이 단계 끝나서 논리적으로 들어오면 테이블의 속성들이 뭔지, 그리고 테이블의 주키가 뭔지, 프라이머리 키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지, 그리고 이 테이블의 속성들이 정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맞는 건지, 더 추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로 나눠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논리적 설계가 다 끝났다면 속성들을 이제 물리적인 저장 정수에 저장시킬 때 이 속성이 스트링형인지 아니면 넘버형인지, 그리고 자릿수는 몇 자리, 20자리인지 5자리인지 이렇게 기억 장소에 저장시킬 때 그 바이트 크기까지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만드는 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이게 물리적 모델이죠. 이게 물리적 모델. 이렇게. 계속 같은 걸 설명할 거니까, 감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 모델링, 이게 나오면 현실 세계가 나오고 개체란 말이 나와요. 근데 현실 세계가 나왔는데 이게 개체가 나오지 않고 속성. 뭐, 속성은 같은 말 있잖아요. 필드. 이런 식으로 기록되면 이건 데이터 모델, 데이터 모델이 이렇게 되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델링의 시작 단계인 현실 세계에서 모델링이 시작된 개념, 즉 모델링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잖아요. 이게 표현하기 추상적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게 정보 모델링인 거죠. 정보 모델링.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래서 정보 모델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정보 구조와 뭐 이런 거 시험 안 나가고, 정보 구조를 구성하는 추상적 개념. 이 단어, 추상적 개념. 이런 것들 캐치를 잘해요. 추상적. 현실 세계의 객체에서 추상화된 개체. 그래서 추상적 개체, 엔티티, 뭐 테이블, 이렇게 큰 놈들이 나오면 이건 이제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보 모델링이면서 개념 모델링도 되는 거죠. 개념 모델링. 네? 개념적 모델링이 되는 거죠. 참, 이건 그냥 말장난이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하는 거죠. 현실 세계 개체. 이러면 정보예요. 응? 그리고 개체를 만약 뭐 속성, 필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이라는 거. 표현하는 과정이니까 델링이에요. 델링, 모델링. 표현하는 과정. 표현이 다 끝난 건 모델이고, 표현하는 과정이 모델링이죠. 예.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데이터 모델링이죠. 예. 정보 모델링이 아니라. 예. 데이터 모델링.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것. 여기는 컴퓨터라는 말이 들어갔죠. 헷갈리지 않게. 컴퓨터.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것. 데이터 모델링의 과정.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제 데이터 모델링, 정보 모델링 말고 데이터 모델링. 이게 들어가는 게 요구사항 수집 분석, 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구현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뭐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건 설계할 때, 그 다음, 아까 말했죠. 설계할 때,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이 이제 진행된다는 거죠. 이게 설계가 아니라 분석, 설계할 때. 이 그림들이 참 잘 그려졌는데, 이게 조금씩 좀 핏대가 좀 틀려요. 네. 근데 누가 맞다고 또 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 설계 단계, 개념적 모델링, 추상화, 그리고 개체를 만든다. 개체.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기법, ER 다이어그램,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으로 만든다. 엔티티,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릴레이션, 테이블 간의 관계. 최소한 엔티티하고 관계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학생과 성적은 학번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하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스케치 단계죠. 스케치. 머리에서 구성한 단계. 이걸 이제 스케치로 구성하는 단계고. 논리적 모델링, 모델 사상, 그리고 상세 속성. 이제 속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개체 말고 속성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이거죠. 원래 다이얼로그 표기법으로 개체, 테이블은 이거고 속성은 이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속성. 이제 속성이 뭐가 들어가는지 여기서도 속성을 정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개체 안에 들어가는 속성을 확립하는 거죠. 딱 구체화시키는 거고 딱 정하는 거죠. 종교화 등 해서 여기에 들어갈 놈들을 이제 정확하게 넣는 거죠.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들어갈 애들을 구분시키는 거고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도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에서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여기 속성들을 이제 자릿수까지 이제 지정하는 거죠. 자릿수까지 지정하고 프라이머리 키가 뭐고 여기서 다 하겠지만 자릿수 다 지정하고 제약사항 넣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구사항 수집하고 분석 설계할 때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을 한다. 그리고 분석 설계가 끝나면 이걸 가지고 구현을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현.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구현한다. 뭘로 구현해요? SQL. 프롬 짤 때 SQL을 짜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SQL로. 아시겠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수집. 자,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 세계 대상 및 사용자 요구 등을 정리 및 구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돈 받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죠. 그 회사가 만약 은행이다. 그럼 은행의 관계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걸 만들 때 이것들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용자가 은행 쪽 관계자 측이 말하는 그 요구사항들을 꼼꼼히 적어서 프로그램 만들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제출하고 사용자는 자기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데이터베이스 용도 식별 뭐 이런 건 뭐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분석 설계할 때 이제 개념적 모델링 할 때는 ERD를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얼로그 최소한 개체하고 개체 간의 관계 정도는 스케치한다. 그 다음에 논리적 모델링 할 때는 이제 속성까지 정확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종교화는 이제 배울 건데 종교화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개체를 만들었는데 이 개체를 만들었는데 종교화를 따져보니까 이 개체를 둘로 나눠야 돼. 그럼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이거에 근거되는 이론적 바탕이죠. 이거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 이론적 바탕. 이렇게 어떤 식을 넣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두 개로 나눠야 된다. 이 공식이 종교화죠. 예.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5차 종교화까지. 자, 그럼 물리적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 생성 계획에 따라 개체, 인덱스 생성.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개체를 정의하고 테이블 및 인덱스 등 설계해서 만드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 구현하고 프로가 만들어야지. 이제 DB 만들어졌으니까.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현실 세계가 있죠. 우리 이걸 개체라고 하죠. 이 개체가 뭐예요? 학생. 이 개체들 많죠. 학생, 뭐 교수, 뭐 이걸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이제 만들죠. 이렇게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개체로 만들고 추상화시키고 이걸 우리가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면서 이게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 되는 거고, 맞죠? 이렇게 돼서 개념적 구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여러 사람들을 모셔 회의해서 이제 그 데이터 개체에 들어가는 속성하고 종교까지 하는 게 논리적 구조. 여기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화시켜서. 단순화, 명확화 시키는 거죠. 추상화는 여기서 하고, 단순화시키고 명확화.
시켜서 이걸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시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 이 그림들. 자, 이제 이건 이제 다른 그림이죠. 이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학생이 있고 출석부가 있고 교수가 있고 강좌가 있어요. 이런 개체들이 있죠. 자, 이게 이제 개념 모델이죠. 개념 모델. 비즈니스 세계에 있는 것을 학생, 출석부, 강좌, 교수 개체를 하고 이 개체 간의 관계까지 아시겠죠? 이 사각형이 개체 테이블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속성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맞죠? 그리고 관계는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개념 모델이죠. 자,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자, 학생은 학번, 성명, 성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딱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죠. 응? 딱 구체화시킨 거죠. 프라이머리 키는 이거다. 딱 구체화시킨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걸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화를 거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종교화까지 거친 게 이게 논리 모델.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물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 거죠. 종교화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끝나면 나오는 이 논리 모델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테이블이 되고 테이블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속성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딱 만드는 거죠.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아시겠죠? 개념 모델은 그냥 스케치, 논리 모델에서 다 하는 거지. 종교학까지. 종교학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종교학까지. 속성 정의하고 종교하고. 자, 데이터 모델의 개념.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중간 과정. 이거죠.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 거치는 중간 과정이죠. 이게 맞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거치는 중간 과정. 이게 중간 과정이잖아요. 이게. 끝난 과정 아니니까 중간 과정. 이걸 말하는 거죠. 표현하는 중간 과정, 즉 데이터베이스 설계, 분석 설계죠. 분석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도고 누구는 설계라고 하고 누구는 분석 설계라고 하고 어쨌든 답만 잘 맞추면 되겠죠. 현실 세계의 데이터 구조를 데이터 구조가 나오면 뭐예요? 이게 데이터 모델이에요. 데이터 모델 맞죠? 응? 데이터 구조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 나오면 데이터 모델이네요. 단순화, 추상화, 명확화가 빠졌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들의 집합. 여기서 다 배우잖아요. 뭐 속성, 개체, 엔티티 뭐 다 배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데이터 타입 좋지, 스트링, 넘버, 데이터 간의 관계, 릴레이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뭐 제약사항은 난널이다, 아니면 유니크다 이런 제약사항들. 자, 데이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이건 뭐예요? 가장 적합한 거. 이건 이제 자기가 낸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을 때 이제 가장이라는 말을 넣는 거죠. 가장. 내가 말했지 않냐?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하라고. 그래서 네가 말한 논리는 가장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시험 문제 이제 답 나오면 이제 그거 이제 이게 답이 왜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가장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중간 과정으로 데이터 구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개념적,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하여튼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대표적 모델은 논리적 개체관계 모델은 개념적이죠. ER 다예요. 개념적. 맞죠? 이건 명확하게 틀린 거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분석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구조를 표현하는 도구. 이게 이제 설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개념적, 논리적은 들어갔고 물리적은 이제 뺀 것 같은. 어떤 그림에는 이게 물리적이 들어갔다가 어떤 그림은 뺐다가 그렇죠. 예. 좀 헷갈리는 거죠. 데이터 모델을 기술할 때 구조만 기술해야 된다. 이 구조만 이게 그 구조라는 게 스키마잖아. 스킴만
기술하는 게 아니고 관계도 기술하잖아요. 구조, 개체, 맞죠? 속성. 근데 관계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관계는 두 개의 관계니까. 이건 명확하게 틀렸는데 이번 가가 이게 답으로 나왔거든요. 기출문제에서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예. 자, 개념적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현실 세계에서 추상화 수준이 높은 상위 수준,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한 거, 스케치로 조금 알짝거리는 거 수준을 형성하기 위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전개한다. 추상화 수준이 높고 업무 중심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모델링은 업무 중심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로 구차시킬 때 그쪽에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기술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업무 중심적으로 먼저 생각해라. 업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 기술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모델링은 조금 독립적이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서 명확화되고 그 다음에 명확화되고 추상화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이건 기술적인 면을 제거한 올리 업무 중심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업무 중심적인 설계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업무 중심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했는데 이렇게 설계했다가는 그 검색 속도가 너무 느리겠다 라고 진단이 내면 그때는 좀 수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개념적 단계에서는 그냥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냥 기술적인 생각을 빼고 그냥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개체를 만들고, 맞죠? ER 다이얼, 이게 ER 다이얼 그러죠. ER 다이얼. 그 다음에 그 개체들을, 대충 개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속성까지 만들어요. 속성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접수, 이게 관계까지 만들죠. 관계까지 만들지만, 구체적인 것은 명시가 안 된 거죠. 여기서 했는데, 고객 이름, 고객 전화, 고객 주소, 이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2단계에서 만약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부분에서 이건 이제 주기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에 맞든, 아니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차시킬 때 맞든, 틀리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접수 정보하면 이게 다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다 나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복잡한 건데,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이진 않죠. 이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못 만들죠. 주키가 뭔지,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뭔지, 그리고 직원과 부양가족 간의 그 프라이머리 키 또는 그 외래 키가 뭔지, 포린 키가 뭔지, 지금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못해요. 그냥 이렇게 스케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성들로 기술된 개체 타입과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 그래서 개념적 모델링은 개체라는 게 이게 포커스죠. 개체라는 게 현실 세계를 표현한다.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래서 개념적 모델링 앞에 하는 게 뭐예요? 요구사항 수집이잖아요. 요구사항 수집, 그 다음에 분석, 설계. 여기서 하는 게 이제 개념, 논리, 물리 이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구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구사항 수집할 때 분석 설계할 때 들어가는 거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업무의 핵심적인 개념을 구분하고 전체적인 뼈대를 만드는 거죠.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네, 정확한 게 아니고. 개체를 추출하고 각 개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ER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과정. 이것까지. 논리적. 여기가 키포인트죠. 여기가. 엔티티 중심의 상위 수준의 데이터 모델이 완성되면 업무의 구체적인 모습과 흐름에 따른 구체화된 업무 중심. 이제 업무 중심이죠. 위에 건 업무 중심이 아니었죠. 이건 독립적으로 사용자 중심, 요구사항 중심이었고, 이때부터는 논리적일 때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 중심,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이라 합니다. 필드로 기술된, 이제 필드라는 아주 낮은 개념이 나오잖아요. 데이터 타입, 속성, 데이터들 간의 관계.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포린키도 나왔고, 그 다음에 둘의 관계, 1대 M. 지역은 하나고 매장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1대 M 관계. 이것도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게 논리적인 거죠. 자, 논리적 모델링 가자. 개념적 모델링에서 추출하지 않았던 상세 속성들을 모두 추출합니다. 속성들.
그리고 중복된 속성들 없애야 되고 뭐 할 게 좀 많겠어요. 종교를 통해서 그 하나의 테이블 안에 있는 것들 속성들을 두 개로 분할할 수도 있는 거고 종교 수행, 데이터 표준화 수행.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중 개념적 설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념적. 산출물을 이해할 다이어그램으로 만든다. 맞죠? DBMS의 독립적인. 그러니까 DBS,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 그걸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독립적으로 만든 거예요. 개념 스키마. DBMS를 고려하지 않는 그냥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만든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 맞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말했지만 개념, 이거 트랜잭션도 나옵니다. 개념, 논리 이렇게 나오는데 개념 단계에서도 트랜잭션을 하고 이때도 트랜잭션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솔직히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려면 그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화니까 논리잖아요. 논리. 개념적인 것은 트랜잭션을 그냥 구상만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트랜잭션 개념이 뭔지도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니까 트랜잭션도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논리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논리.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논리적 설계 단계의 앞 단계에서 수행된다. 개념 논리니까 논리 앞 단계가 개념 맞잖아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다. 뒤에 나옵니다. 자, 물리적 모델의 개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에 따른 테이블 스페이스 등을 고려한 방식을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페이스는 크기, 테이블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 크기 등을 고려한 방식을 크기를 고려해야지. 그 다음 타입도 고려해야 되고 레코드의 형식, 타입, 순서, 접근 경로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법을 묘사. 이건 뭐 헷갈릴 게 없죠. 작성된 논리적 모델을 실제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하기 위한 물리적 구조로 정의하고 구현하는 과정. DBMS 특성에 맞게 저장 구조를 정의해야 데이터베이스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 최적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응? DDL. 맞죠? Pivot Table, DDL. 데이터 데피니션, DDL. 이렇게 만드는 것들. 예? 이게 이제 물리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모델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논리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거. 자, 이게 이 밑에 주어진 게 프라이머리 키죠. 고객 번호가 포린 키고. 예? 그래서 레퍼런스 한다. 레퍼런스. 아시겠죠? 포린 키. 도서 번호 레퍼런스 도서. 테이블. 커스터머 테이블. 응? 아시겠죠? 물리적 모델링 시 트랜잭션. 저장 공간, 설계 측면에서 고려해서 응답 시간을 최소화시켜. 응답 시간 빨라야지. 내가 물어봤는데 한참 후에 대답해. 골치 아픈 거죠. 그 논리적 모델링에서 다 설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 시간의 최소화.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 트랜잭션이 수도 없이 발생되잖아요. 몇 개 같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막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 뭐 응답 시간 최소화. 데이터가 저장될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 물리적이니까. 이건 뭐 그냥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거고, 이게 트랜잭션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 이게 좀 헷갈리죠. 이것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다시 데이터 모델링은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이 있다. 이건 어디서 한다? 응? 어디서 한다? 요구사항 분석하고 요구사항 수집하고 맞죠? 이거 아니고 분석,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데는 설계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맞죠? 분석, 설계 개념적 모델링 추상화 수준이 높고 아주 높죠. 업무 중심적이고 업무 중심적이고 업무 중심적? 그게 업무 중심적이지. 업무 중 현업이 말했던 그거에 대한 중심적인 거. 포괄적이고 맞죠? 논리적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키, 속성, 관계 등을 정확하게 제사항이 높고 이렇게 하는 거. 물리적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식할 수 있도록 성능, 저장 등 물리적인 성격을 고려해 설계한다. 그 추상적이면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거.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응답 시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의 양 이건 모르겠다 치고 저장 공간의 효율성 DB니까 트랜잭션의 처리도 트랜잭션 맞아. 응용 프로그램의 양 이건 뭐 이게 물리적 데이터하고 뭐 시스템하고 연관되어 있겠지.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논리적으로 표현된 데이터 구조 구성 요소의 연산 구성 요소의 제약 조건 연산도 있어야 되고 제약 조건도 있어야 되고 구조도 있어야 되고 뭐 대충 이건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데이터 모델 스키마 인스턴스 관계 모델하고 이 스키마로 구조화시키고 물리적으로 구조화시키고 그 다음에 값을 집어넣어 그리고 그 값이 집어넣었을 때 그 모습 그게 인스턴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개체 타입 엔티티 타입 같은 개체를 가지는 속성들의 집합 개체 타입 이거 잘 봐야 돼요. 개체 타입 같은 개체 이게 개체잖아요. 엔티티 개체 그 같은 말이 테이블이죠. 맞죠? 개체 같은 개체를 가진 속성들의 집합 속성 개체 안에 속성들이 있잖아요. 속성 이게 속성으로 표현하거든요. 이하 다르게 이게 속성이에요. 이 밑에 이게 줄 꺼져 있으면 이게 기본 키고 맞죠? 속성이야. 그러니까 같은 개체를 가지는 속성들의 집합 이게 개체 타입이에요. 이게 헷갈리는데 그냥 타입이면 우리가 뭐예요? 스트링 인티저 이걸라고 우리가 타입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엔티티 타입은 같은 개체를 같은 속성들의 집합 이게 엔티티 타입이에요. 이거 나오면 틀리기 쉽죠. 엔티티 타입 타입이라니까 스트링 인티저 이거 찍을 수 있는데 같은 개체를 가지는 속성들의 집합 이게 개체 엔티티 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개체 인스턴스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속성들이 값을 지녀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체 어커런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 지금 현재 그 개체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속성들의 값을 하나에 나는 거죠. 개체 어커런스. 그냥 들어가 있는 이 모습 그 자체 인스턴스. 개체 세트.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속성들의 값을 지닌 그러니까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속성들의 값을 지닌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이고 공부 안 했는데 헷갈리네. 이거 보면 개체 세트하고 하면 개체 인스턴스가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속성 이게 속성이고 속성이죠. 속성들의 값을 지닌 각 속성들이 값을 지닌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게 맞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것들 개체 세트 이건 그 개체 세트는 이게 또 이제 알겠네. 이게 개체 이것도 개체인데 이게 개체에 뭐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엔티티 인스턴스고 이게 이 두 개를 합쳐서 개체 엔티티 셋이라고 부르네. 집합이라고. 개체 집합. 헷갈리면 안 되겠다. 맞죠? 개체 타입 개체 속성들의 집합 한 개체 같은 개체를 가진 속성들의 집합 그리고 개체 인스턴스 개체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그 모습 그리고 개체 인스턴스가 여러 개 모이는 거 개체 셋 이런 거.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 생명주기 이제 요구 조건 분석하는 거죠. 분석. 응? 그다음 설계. 자, 여기서 이제 설계가 주네. 설계가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구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DDL, SQL로 가지고 구현하는 거죠. 구현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감시하고 있다가 개선시키고 이런 작업 계속 하는 거죠. 운영 감심이 계속 운영 감심이 계속 개선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내용을 정하기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이 사용자가 누구예요? 만약 은행권이면 은행 관계자,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의 관계자들,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제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 설계,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설계가 이제 이게 하나의 여기서 그렇게 알고 있지. 구현은 스키마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뭐 스키마 정의하고 무슨 말이야 대체. 운영,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만들어서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구현하는 게 이건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뭐 그 스키마 정의하고 그 다음에 뭐 SQL 사용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이까지 뭐 구현하고 그다음 운영은 이제 구현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직접 은행이라면 은행 고객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감심이 개선, 새로운 요구 조건 감심 및 성능 향상, 운영하고 감심이 이렇게 해서 막 고쳐 나가겠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자, 요구 조건 분석을 하고 설계 단계를 보면 세 개로 나뉘죠. 설계가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게 이제 이렇게 설계 단계죠. 설계가 이렇게 세 개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적. 요구 조건 분석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내용을 정하기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같은 말이고, 개념적은 DBMS의 독립적인. 아까 그 용어 중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업무 중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DBMS 독립적인 거고, 논리적 설계일 때 여기서 업무 중심이 나오는 거죠. 업무 중심. 이게 업무 중심 이게 맞지? 업무 중심. 제가 헷갈렸어. 업무 중심 이게 맞지? 독립적이고 업무 중심. DBMS 데이터베이스 성공하면서 뭐 우리 스케치 안 한다. 그냥 현업이 말해줬던 사용자가 말해줬던 그 요구사항을 그 고뇌에 찬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DBMS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만들지 이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요구사항을 보고 그냥 스케치하는 거죠. 독립적이다. 그래서 DBMS 독립적이고 업무 중심. 업무 현업 중심으로 설계하는 거죠. 논리적 중심은 이제 이걸 DBMS에 맞게 이제 맞춤 작업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때는 트랜잭션 모델링 및 정의. 이 모델링하고 정의 이게 뭐야? 이게 정의하는 거. 이건 또 생각하는 거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스케치 글자 까짝까짝 그리는 거죠. 뭐 어떻게 트랜잭션 어떻게 하겠다. 트랜잭션 또 나오거든요. 뭐 그런 거고 이제 이 두 개 인터페이스는 구체적이니까 논리적이다. 그다음 물리적 설계,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 설계, 트랜잭션 세부 설계. 하여튼 인터페이스가 논리적 설계라는 것만 그냥 줄기차게 그냥 외워두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두 가지 활동. 데이터 중심. 데이터 중심 뭐예요? ER 다이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처리 중심. 처리 중심 뭐예요? 트랜잭션. 이 트랜잭션이 뭐냐면 우리가 입금을 한다 하죠. 입금. 맞죠? 그러면 A가 은행에 입금을 하죠.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기 위해서는 A의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된 거에 입금 금액을 알파를 플러스한다. 최소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최소로 트랜잭션. 이게 하나의 입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단계, 이 하나의 단계, 이 집합들을 트랜잭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끝나지 않는 이상, 두 개가 끝나야지만 트랜잭션이 반영되는 거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실패했는데, 그럼 트랜잭션은 반영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하나의 업무, 하나의 업무를 끝낼 때 들어가는 단계들, 이게 트랜잭션이죠. 처리 중심은 이 트랜잭션 중심으로 설계하는 거죠. 데이터 중심은 ER로 설계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각 단계별 특징, 요구 조건 분석, 개체, 애트리뷰트, 관계성, 제약 조건 등의 요구 조건 분석. 그건 마구 머리싸움 하는 거죠. 현업들한테 얘기하면서, 문서 정리하면서 다 정리하는 거죠.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죠. 트랜잭션의 유형, 트랜잭션의 실행 빈도, 요구 조건 분석, 조건 분석하는 거죠. 기관의 경영 목표 및 정책 규정 등을 제약 조건 분석, 다 분석하는 거죠.
요구 조건 분석 절차. 사용자 그룹이나 응용 분야별로 정보의 내용과 처리 요구 조건의 수집. 좋은 말이죠. 범기관적 경영 목표 및 여적 환경 등 연구 분석. 분석해야죠. 수집된 정보로 공식적 요구 조건 명세 작성. 작성해야죠. 요구 정서. 문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 조건 명세의 검토.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 히포, SADT, DFDS. 자, 정보 처리 기사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보 시스템 감리사에서는 이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토픽들을. 근데 정보 처리 기사니까 이 정도만 하고, 저도 정보 처리 기사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 아직도 강의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끝나면 정보 보안 기사 할 거고, 그거 끝나면 이제 그때 정보 시스템 감리사 쪽 갈 거거든요. 한 2년 안에 끝나나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히포 이런 것들, 이 토픽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감리사가 넓고 깊다는 거죠. 그래야지 따는 맛이 있는 거고. IT의 끝이니까 학문적인 자격증에서는 기술자, 감리사가 끝이니까 따야 되는 거죠. 개념적 설계, 개념 스키마 모델링, 개념적 데이터 중심, 데이터의 조직과 표현, 개체 타입, 애트리뷰트, 관계성, ER 다이어그램 같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 사용, DBMS의 독립적인 추상적 데이터. 개념적 설계할 때 트랜잭션 모델링도 같이 하는 거죠. 처리 중심. 이건 업무 중심, 처리 중심. 아시겠죠? 처리 중심. 요구 조건 분석 결과로 식별된 응용을 검토하여 이들을 구현한 트랜잭션. 실제로 콜이 날릴 때 어떻게 날릴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데이터 설계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설계. 특정 목표 DBMS가 처리할 수 있는 스키마 생성. 논리적 설계 3단계.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스키마의 평가 및 정제. 좋은 말이다. 물리적 설계.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로부터 효율적이고 효율적이고 구현 가능한 물리적 구조를 생성하는 것.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노크 집중의 분석 및 설계, 접근 경로 설계. 물리적 설계 시 거리 사용. 응답 시간. 맞죠? 저장 공간과 효율화. 트랜잭션 처리도. 아까 문제 풀었죠? 자, 구현. 설계 단계에서 생성한 스키마를 실제 DBMS에 적용하여 테이블 및 관련 객체를 만들고 이용하는 거죠. 운영. 구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 감시 및 개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에 따른 시스템의 문제를 관찰하고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한다. 자, 이제 트랜잭션 아까 했던 거. 아시겠죠? 트랜잭션. 입금한다. 출금한다. 그때 입금할 때 그 절차들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절차가 끝나야지만 반영된다. 이게 트랜잭션. 이게 하나의 묶음이죠. 28이 하나의 묶음. 이게 다 돼야지만 뭔가 끝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도 안 되면 안 끝나요. 이게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의 특징. ACID. 오토미시티. 영어 발음은 좀 힘들어요. 영어 사전 스킬. 이게 원자성. all or nothing. 입금을 했는데 입금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1, 2는 처리했는데 3번째 실패했어. 그러면 nothing. 아무것도. 입금 실패. 아무것도 처리해.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끝나야지만 all 돼야지만 반영돼요.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원자성이에요. 일관성. consistency하고 그러니까 일관성, 용속성, durability, 용속성. 이 두 개가 헷갈리는데 용속성은 이거죠. 실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는 용속적이다. 그러니까 실행이 성공적으로 이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거 데이터베이스에 딱 반영돼서 그 값이 영구적으로 보존돼야 돼요. 이게 용속성이에요. 근데 일관성이 뭐예요? 트랜잭션 실행 후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변환한다. 이게 일관성이 나온 게 이거였어요. 처음에 나온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건 디스크라는데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처리할 때 트랜잭션 딱 날릴 때 처리가 되는 곳은 어디에? CPU에죠. CPU. 주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 맞죠? 그 트랜잭션이 딱 3개가 다 실행돼서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커밋을 해서 데이터에 바뀐 내용들을 반영하잖아요. 커밋으로. 맞죠? 근데 커밋하는 찰나에 정정이 된 거예요. 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끝났는데 반영을 못 시킨 거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와 메모리상의 그 값이 틀리게 된 거죠. 그게 일관성이 틀어졌다는 거죠. 예, 그때 쓰는 게 일관성이었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되고, 제일 그다음 격리성은 이거죠.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입금을 하고 A가 먼저 입금을 했어요. 그 다음 B라는 사람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A가 B한테 입금을 했어. 입금을 했고 그 다음에 B는 A한테 그 다음에 입금을 했어. 출금을 했어. 그래서 이 격리성이라는 게 뭐냐면 입금 처리가 될 때 출금 처리가 하면 이게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이거 하지 말고 홀딩하라는 거죠. 이게 끝나게 돼. A, B라는 사람이 두 개 연관돼 있잖아. 이 두 사람들 간에 이 트랜잭션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먼저 발생된 게 처리되고 이게 끝날 때까지 다음에 발생한 트랜잭션이 홀딩하고 있다가 이게 끝난 다음에 처리되는 거죠. 이게 격리성이죠. 아이솔레이션. 이 격리성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좀 헷갈려요.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시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를 바르게 나르는 것은 요구 조건의 분석, 그 다음에 개념적. 뭐지? 아, 미안해요. 이게 있네. 밑에 있네. 자, 요구 조건 1번, 그 다음에 개념적, 그 다음 논리적 5번, 물리적 2번, 그 다음 구현. 이거죠. 분석, 설계, 구현이잖아요. 맞죠? 분석이 이거니까 1번이죠. 이게 1번 들어가는 거고, 구현이 마지막이니까 맨 끝에 들어가죠. 설계는 개념, 논리, 물리니까 1, 4, 5, 2, 3이죠. 알겠죠? 분석, 설계, 구현이니까 1, 4, 5, 2, 3 1, 4, 5, 2, 3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생명주기 단계 중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를 정의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계. 이게 스키마를 정의하고 이게 물리, 설계라고 할 수 있잖아. 스키마 정의하고 이런 것들. 개념, 논리, 물리, 스키마 정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헷갈리는데 설계,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분석, 설계, 구현인데 구현한 다음에 운영인데 이게 스키마를 정의한다면 설계에도 들어가고 구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계 이게 구현이거든요. 그래서 구현이라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하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중간 과정 맞죠? 즉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계 과정 맞잖아요.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로 표현하는 과정. 이건 중간 과정을 빼고 현실 세계를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는 표현이니까 틀린 거죠.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구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로 표현,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 거죠. 현실, 그 다음에 그 모델링,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모델링 관계를 빼버리고 바로 이렇게 넘어간다 했으니까 말이 오패가 있는 거죠.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속성들로 구성된 개체 타입과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 개체가 나오잖아요. 개념에 맞죠?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필드가 나오잖아요. 타입이 나와요. 데이터 타입 맞죠? 간의 관계. 하이 수준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데이터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제공한다. 추상적인 것은 개념이죠. 맞죠? 개념적. 엔티티, 속성, 관계 등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 개념이고.
데이터의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다.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다. 이것도 개념이에요. 맞죠? 엔티티. 레코드의 형식, 순서, 접근 경로와 같이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법, 이거죠. 다음에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본 키와 이를 참조하는 외력키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을. 관계, 맞죠? 관계 나왔고, 데이터 간의 관계. 이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뭐 관계인 데이터 모델이네 이거.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논리적으로 표현된 데이터 구조. 구성 요소의 연산, 제약 조건. 이거 나오는 이것도 나오네. 참 이런 거 나오면 좀 골치 아프겠다. 물리적 저장 구조. 참 이런 거 나오면 참 헷갈리겠네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정보 처리 기사가 아주 좋은 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문제은행 중심이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데이터 구조 및 정책 성질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 자, 스트럭처 구조. 오퍼레이션,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데이터 구조 및 정책 성질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 각 데이터 개체 집합 구성 요소 사이의 대응성을 나타내는 관계. 데이터의 인스턴스에 적용 가능한 연산 명세와 조작기 볼. 이게 이거 같은 건가? 이거네. 논리적으로 표현된 데이터 구조. 구성 연산의 연산, 오퍼레이션, 연산. 물리적, 그 다음에 구성 요소의 제약 조건. 이거 진짜 힘든 문제네. 어려운 문제네. 릴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이거 틀리겠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죠. 스트럭처, 컨스트레인트, 오퍼레이션. 힘든 문제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데이터 모델, 스키마, 인스턴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스키마, 모델 다음에 스키마, 인스턴스. 이건 뭐 그냥 한 번만 보면 이어지는 거죠. 예.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와 그 단계에서 수행되는 결과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설계 단계. 개념적 설계 단계. 트랜잭션 모델링. 맞죠? 논리적 설계 단계. 목표 DBMS의 독립적인이란 말은 DBMS 독립적인이란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독립적이란 말은 이거 틀렸죠. 물리적 설계 단계. 목표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 설계 단계. 구현 단계. 목표 DBMS DDL로 스키마 작성. DDL로 스키마.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죠. 스키마. 구현 단계 스키마 작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만든다는 거죠.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구현 단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DBMS의 독립적인, 이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적 단계에서는 목표 DBMS에 맞는 논리 스키마를, 목표 DBMS하고 일치되는, DBMS가 일치되는 그런 스키마를 설계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요구 분석 단계에서 나온 결과, 요구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구현이죠. 나온 결과를 ER 다이어그램과 같은 DBMS의 독립적이고 개념. 고차원적인 표현 기법으로 기술한 것은 뭐예요? 개념. DBMS 독립적인 것. 개념적 스키마 모델링은 요구 조건 분석의 결과로 나온 명세를 ER 다이어그램으로 기술하는 것. DBMS의 독립적이고 고차원적인 표현 기법을 기술. 그 다음에 트랜잭션 모델링. 이것도 개념 단계에서 하는 거죠. 이게 데이터 중심, 이게 업무 중심이고. 트랜잭션 모델링은 요구 조건 분석의 결과로 트랜잭션을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기능적 특성을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초기에 명세해 놓는 거. 입금은 어떻게 하는지, 출금은 어떻게 하는지, 계좌 이체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트랜잭션을 명시해 놓는 거. 이게 이제 트랜잭션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개념 스킨 모델링이라는 거죠.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고려하는 것은 응답 시간, 저장 공간 효율성. 이건 그냥 아는 거고 트랜잭션까지 포함된다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 트랜잭션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CID, 일관 원자성, all nothing, consistency, 일관성, 주격 장치하고 그 데스크 장치 간에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일관성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격리성. 이건 격리성이 없네요. 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격리성. 트랜잭션 두 개가 있을 때 따로따로 실행해야 된다. 동시에 실행시키면 안 된다. 그럼 결과치가 엉뚱하게 꼴 수가 있다. 아시죠? 격리성, 듀러빌러티, 용속성, 지속성. 이 무결성은 뭐지? 몰라.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